역시 김학수 어학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어는 비법이다. 서울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 100점 맞은 학생의 시험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100점을 맞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것, 빈칸에 한 단어씩 쓸 것, 6개 단어를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문장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ds, vacations, vacations하고 kids하고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허락한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콤마 여기는 삽입구가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였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삽입구가 따라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써야 되겠죠. that은 쓰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콤마가 오게 되면 that이나 what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입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qualifications는 아이들을 위한 뭐뭐이다. D를 살펴볼게요. 허락한다 그들에게 레이트, 평가하도록. 레이트가 평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가하도록 호텔과 레스토랑과 그리고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을 줄여서 그냥 어트랙션이라고 씁니다. 명소들을 평가하도록 기초해서 얼마나 잘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얼마나 잘 그들이 그들의 필요성을 지원하는가. 여기는 서포트 대신에 원래 meet, satisfy, 충족시키다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쉬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which를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단수니까 지금 기본 시제를 쭉 살펴봤더니 현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현재죠. 기본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동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만드는다는 걸 보니까 트래블 리뷰 웹사이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래블 리뷰 웹사이트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which is를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트래블 리뷰 웹사이트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용법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패턴이 명사 나오면 그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써주고 which나 who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트래디셔널한 패턴이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명사 동격으로 써서 kidscations는 트래블 웹사이트 리뷰 웹사이트인데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이 문장도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됐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신경 쓰는 문제인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자,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14번 문제입니다. 요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면 자, 용법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 시제 문제가 나왔고 시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단순 시제가 맞냐? 완료 시제가 맞냐를 물어보고 특히 완료 시제 중에 단순 시제,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제 제한 조건이죠. 진행형을 쓸 수 없는 시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제 제한 조건은 이거 알죠. 시간 조건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제 제한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역사적 사실은 뭐로만 써야 된다? 과거로만 써야 된다. 불변의 사실, 속담, 진리, 과학적 표현도 현재로만 써야 된다. 이게 시제 제한 조건이거든.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변의 사실. 는 현재다 이런 거, 또 역사적 사실은 과거다. 이게 다 나오는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진행 시제를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을 쓰는 기본 패턴은 어떤 거일 때 진행형을 쓰냐면 동작 동사만 진행형을 씁니다. 동작 동사만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당연히 상태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니까 진행형을 안 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지동사, 감각동사, 뭐 소유동사, 무슨 동사 이렇게 설명하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을 가지고 보고 듣고 안다,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사랑하다 감정동사, 가지다 소유동사, 보고 듣고 지각동사, 안다 인지동사, 닮았다 이것도 닮았다라는 상태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다라는 동사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own이라는 동사도 있고 소유하다라니까 possess도 있고 또 뭐뭐에 속하다라는 것도 되니까 belong t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뭐에 속하다. 고등학교에서 possess, belong to는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근데 중학교에서도 내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have라는 동사를 그대로 냈고요. 그 다음에 own이라는 동사 하나 더 냈고요. 그 다음에 own이라는 동사를 possess나 belong to로 끌고 갔더라면 고등학교 특목고 수준의 문제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욕먹으니까. 너무 욕먹으면 너무 오래 살잖아요. 안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데 요즘은. 자, 이렇게 됐던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런 거 볼게요. 그 여자는 피아노를 4시간 동안 연주해 오고 있다. 그럼 지금도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죠. 완료와 진행형이 붙은 거죠. 4시간 동안은 완료 시제에 사용되는 부사죠. 시간부사. 우리가 완료 시제는 이렇게 말해요. 1 플러스 1이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합쳐진 것이 완료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거니까 과거만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과거 시간부사하고는 과거를 써야지 완료를 쓰면 여기가 충족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만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출제한 거라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제일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2015년에 그러면 과거를 써야 되겠죠. owned를 써야 되는 거고, 네, 2015년 이후로니까 15년이 과거죠. 1 나왔고 그 이후로 쭉이니까 현재까지죠. 그래서 1 플러스 1이니까 현재 완료로 쓴 겁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까지 쓴 건데 진행의 불가동사니까 걸린 거죠. 그래서 I have owned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풀고 갈게요. 그 여자는 그를, 작년은 과거죠. 작년은 과거. 그래서 1 나왔고 여기다 이후로 쭉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로 그를 진행형 불가동사니까 걸렸죠. 그래서 has known이 돼야지 has been knowing을 쓰면 아니 된다 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결했고요. 이거 해결했고 여기는 나는 살아왔다 이 도시에 since 내가 8살 때 과거죠. 근데 이후로니까 과거 플러스 지금까지 쭉이니까 현재죠. 과거가 현재하고 붙었으니까 완료 쓸 수 있죠. 동작 동사니까 지금도 살고 있죠. 완료 진행형이 괜찮은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틀렸다고 보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have lived만 써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분간 부산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만 진행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현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고난도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고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푼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이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when하고 how long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when하고 how long의 개념. 자,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해왔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how long will you stay there? 그래서 will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얼마나 오래 뭐뭐 해왔니? 보통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죠. 얼마나 많이니까 단순 기간이 아니고 합산 기간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산 기간. 그래서 완료형으로 시제를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니?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너는 영어를 공부했니? when이죠. when이 오면 단순 시제를 쓰는 거죠. 언제 너는 영어를 공부했니? 그러면 when did you study English? 과거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너는 영어를 공부할 거니? when will you study English가 되잖아요. 그럼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when이 꼭 과거형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when이 의문사 얘기 드린 겁니다. 접속사 아니에요. 의문사일 때예요. 접속사일 때는 또 달라요. 의문사일 경우에는 when은 단순 시제하고 많이 써요. 단순 시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언제 뭐뭐 했니? 언제 뭐뭐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단순 시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have been to는 갔다 왔다, 가본 적이 있다라는 완료 표현이죠. have gone to는 가버렸다로 이제 비교해서 많이 출제하는 거죠. have gone to는 3인칭만 쓸 수 있는 거고요. have been to는 어디에 갔다 왔다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너는 뉴욕에 갔다 왔니? 가본 적이 있니? 이기 때문에 when하고 이 완료 시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when 빼고 have you been to New York? 넌 뉴욕에 가본 적 있니? 괜찮죠. 근데 언제 너는 뉴욕에 갔었니? 가봤었니가 아니고 그 한국식이고 언제 너는 뉴욕에 갔었니?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when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when did you go 동사를 써야 되죠. when did you go to New York? 너는 언제 뉴욕에 갔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맞냐 완료가 맞냐라는 패턴이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과거 부사 그러면 어고가 붙을 때 과거를 쓴다. last가 붙은 말일 때 과거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in, 연도가 올 때도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when을 많이 빼뜨리고 가르치거든요. when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때려서 쓴 거라서 요 2번 때문에 오답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점 맞기는 조금 까다로운 시험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는 공부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그는 지금 여행합니다. 전 세계를.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출제된 거죠. 10대들에게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대들에게 말한다. 뭐뭐 하고 뭐뭐 하지 말라고. 여기는 명령문이죠. 긍정이고요. 여기는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옴표가 붙은 거 보니까 이것은 직접화법이죠. 직접화법을 따옴표가 없는 표현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간접화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는 화법 문제예요. 화법 문제.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그 그래머 포인트에서 직접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던 포인트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포인트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텔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기본 패턴의 문형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익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패턴을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패턴을 응용해서 그냥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대부분은 화법을 학생들이 안 풀고 아마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텔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으로 투까지 주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직접화법, 간접화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형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tells 원래는 says to 이런 식으로 말하죠. says to teenag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says to를 tells로 바꿔주는 거고 그다음에 teenager를 목적으로 써주고 직접화법이니까 투부정사로 to trust 이렇게 되겠죠. to trust. 근데 you가 누구냐라는 건데 10대들이죠. 10대들에게 말한 거야. 누구를 믿으라고? 너 자신을. 정확히 말하면 복수니까 너희 자신들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ells teenagers to trust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yourself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hemselves 써야 돼. 여기도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감점 포인트죠. 감점 포인트. 정확히 맞게 쓴 거예요.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쓰고 이 목적어가 to trust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mselves and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부정명령문이니까 not to 부정사로 not to give up 이렇게 쓰면 되죠. and not to give up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기본 그냥 장문 능력만 가지고 풀어도 되는 문제였다. 사실은. 장문 문제 갖고 풀었으면 themselves가 안 헷갈렸을 것이고 그냥 이 문제를 끌고 오다 보면 yourself를 그대로 써서 오답이 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였던 거죠. 이 화법이든 뭐든 문장 전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그거예요. 인칭과 시제를 적당히 잘 맞춰주는 연습을 평소에 해놔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번사이드라는 단어는 여기 번사이드가 주어가 아니죠. 단어가 주어니까 요거는 동격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was 괜찮은 거예요. 코인은 주조하다, 만들다라는 얘기죠. create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묘사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스타일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독특한 스타일을 묘사하는 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생도 있던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어의 문장의 구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콩글리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콩글리시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문법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감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뭐뭐 하는데 뭐뭐 해서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장의 스트럭처와 문법적인 표현의 구조와 문법적인 의미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줘야지 독해도 좋아지고 문장 구도도 잘 보이고 문법적인 판단도 잘하게 돼서 영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투부정사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 투부정사를 나타내는 문제고 이 용법에 해당하는 문제를 200문제 이상을 풀었습니다. 200문제 이상을. 저희가 풀 때는 보통 이렇게 연습을 안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점검할 때 쓰는 거고 각 문장을 다 주고 부정사의 용법을 가로치고 다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에 의해서 용법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묘사하기 위해서죠. 묘사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정법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썼죠? 부사정법의 목적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사정법의 목적이에요. 부사정법만 아니면 여기 부사정법이 많이 나와요. 얘도 부사정법이고, 얘도 부사정법이고, 얘도 부사정법이고, 얘도 부사정법이고, 얘도 부사정법이에요. 이거 연습하면서 충분히 가르쳤거든요. 학생한테 쓰라고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적용법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명사적용법이야. 왜? 주어로 쓰였구나. 목적으로 쓰였구나. 형용사적용법이야. 왜? 명사 누구를 수식했기 때문이야. 부사적용법이야. 그럼 부사적용법의
뭐 때문에 부사적용법이야? 까지 쓰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사적용법만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석을 해도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는 행복하다, 감정이 나왔죠? 이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열심히 공부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그녀는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살아서 100살이 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자, 그는 부자다. 그러한 비싼 차를 살 정도로. 부자가 형용사고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용법이고요. 그는 똑똑하다.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정도로. 그래서 똑똑한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인어프는 부사. 다시 부사인 인어프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부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부사적용법.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거든요. 자, 저희가 가르친 건요. 부사적용법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여기 판단의 근거 안 나왔죠? 판단의 근거. He must be kind. 뭐 친절함에 틀림없다. To help such an old lady. 그렇게 늙은 여자를 도와주다니. 이렇게 원인, 판단의 근거 이렇게 나오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요. 투부정사가. 이때도 부사적용법 이렇게 나오고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조건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건의. 그리고 투부정사가 양보부사절로 쓰일 수 있거든요. 양보부사절, 양보부사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부사적용법의 7가지 경우를 정확히 부사적용법만 놓고 다시 판별하는 연습을 100개 이상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개 이상의 문장을 놓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지 완전하게 몸에 체화되고 실수가 없는 영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난이도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까 시제 문제 나왔죠? 그 문제하고 이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두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겁니다. 한 개나 두 개를 다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상위권들은 보통 2개 정도 틀렸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녀는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브라더가 더 신중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서제스트로 출제한 겁니다. 이것도 살짝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게 되면 대절에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되고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써도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보면 그녀는 제안했다. 그녀의 브라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should be 또는 just be. should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을 건너뛰는 것은 좋지 않다. 너의 건강에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타이포가 뭔지 알죠? 오타죠, 오타. 선생님이 오타를 내셨습니다. 스킵은 이름절 단어이기 때문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피 하나 더 쓰셔야 됩니다. 여기 타이포로 오타가 났어요. 오타니까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대절, 왓절, 구나 절이 주어인 경우에는 길든 짧든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is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고요. enjoy 다음에 ing 쓰고 피아노는 더 써야 되죠. 악기명엔 더 쓰고 운동이나 식사나 질병은 무관사죠. 운동, 식사, 질병은 무관사고 악기명은 정관사를 써야 되죠. 정확히 맞췄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좀 한 5%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럼 95% 쉬운 문제죠. 사용된 것을 사는 것은, 그럼 여기도 사용된 것이 주어가 아니고 이 전체가 주어죠. 동명사가 주어니까 is가 돼야 되죠. good way인 거 봐도 단수죠. 좋은 방법이다. 돈을 절약하는. 괜찮죠? 나는 소개할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을. 그다음에 히치 다음에 사람이니까 후 썼고 사물이면 히치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알맞게 쓰면 되죠. 영국에서 왔다. 이렇게 돼요. 콤마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는 and, he나 she를 쓰면 되죠. 접사 플러스 대명사로 쓴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날 건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요. 자,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대절 나오고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 내추럴, 당연하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놀랍다,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서프라이징 같은 거, 놀랍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도 대절에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요거 포인트 2개, 요거 포인트 3개. 그다음에 suggest가 suggestion으로 명사가 돼도 suggestion that 써도 똑같이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이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돼도
문법성은 똑같이 따라간다는 포인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고등학교 이화예고라든지 한영예고라든지 명덕예고라든지 대일예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대원예고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세화예고에도 나왔고 세화고에도 나왔고 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는데 요거가 출제 안 됐어요. 사실 서제스트가 출제될 때요. may be 또는 might be로 출제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하면 서제스트는 두 가지거든요.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should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넌짓이 제시하다. 그럼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제시했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maybe나 might be를 써요. 시제 맞춰서. 요 표현을 출제되는 것도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더 많이 나온 패턴은 suggest를 안 써요. insist를 써요. 그러면 그녀는 주장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장하다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사실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뭐뭐 해야 한다고 주어 should 원형 쓰는 패턴은 당위성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She insisted that her brother was more careful 또는 had been more careful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브라더가 더 신중하다고 또는 더 신중했었다고 주장했다. 라는 사실성을 주장한 거죠. 그럴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should b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석이 달라져요.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의 브라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should be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suggest를 insist로 하나만 바꿔도 통목고 수준의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오답률이 수수수수수 떨어져 나가고 세화여고 같은 경우나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insist로 바꾼 다음에 두 가지 표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두 가지 표현법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단순히 해석만 하면 감점합니다. 라고도 출제됐던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문제지만 이 중학교 3학년 문제는 고등학교로 가는 전초전으로서의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문법적 포인트가 5개밖에 안 출되게 됐는데 자, 문법 포인트를 지금 1개 틀렸다. 이게 지금 1개 틀렸으니까 잘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문법 문제가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5문제에서 1개 틀린 거니까 1개 틀린 게 아닙니다. 문법 독해 30개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는 30개, 40개가 나오는데 5개에 1개 틀린 거니까 문법을 만약에 30문제를 냈다면 6개 틀린 거예요. 6개.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가 적게 나와서 1개 틀린 거지. 문법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강화해서 낸다면 이 난이도 오답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학생의 이 영어는 빨간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잡고 가 주셔야지 중3 때 중3 영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중1, 중2하고 중3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약간의 문법만 추가해서 시험을 출제한 건데 여기서 학생이 흔들리고 있어요. 건물로 따져보시면 이제 한 5층 정도 지었는데 5층 건물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건물을 10층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까지 따지고 보시면 20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5층에서 흔들리는 건물이에요, 지금. 그럼 10층, 15층, 20층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1개 틀렸다고 지금 웃고 실수라고 웃고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철저히 공부해서 틀리지 않는 영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원